AI의 칼날이 연구소를 향한다. 세금을 갉아먹는 월급 도둑 R&D의 종말. 30년을 연구소에 다녔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이 냉소적인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한국의 공공연구기관과 일부 대학 연구소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전지대가 되어버렸다.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 산업적 파급 효과를 낳는 연구는 손에 꼽는다.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이 쏟아지지만 정작 혁신적 기술은 사라지고 성과는 PPT 슬라이드에만 존재한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태만이 아니라 연구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병폐다. 과제 수주 중심의 시스템, 논문 숫자 중심의 평가, 그리고 연공 서열과 인맥으로 얽힌 폐쇄적 조직 문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연구의 본질인 발견과 창의성을 질식시켰다. 결국 연구소는 혁신의 현장이 아니라 월급의 안전망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혁신이 부족하다는 갈증에 시달릴까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AI라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가 이 거대한 문제덩어리를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또 예상되는 저항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강하게 들어가 보죠. 한 연구소 내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월급만 받아가고 사실상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연구원들이 대다수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이요, 수십 년 동안 고마 터진 우리 연구 시스템의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이 게으르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구조적인 병이란 신호죠. 이런 현상에 딱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좀비 연구.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진짜 뭔가 발견하겠다는 열정, 혁신에 대한 의지 같은 건 사라지고 오직 다음 과제를 따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생존 본능만으로 근근히 이어가는 연구들. 바로 이 좀비들이 우리의 귀한 세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조 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1년 R&D 투자액이에요.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만 보면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그에 걸맞은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 막대한 액수를 생각하면 결과물이 없다는 게 더욱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분명히 대다수의 연구자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밤낮으로 연구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왜, 어째서 이런 좀비 연구가 살아남고 심지어 번성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시스템의 허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공공연구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책임은 없는데 안정성만 있다. 직업의 안정성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는데 정작 그 결과물, 즉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 만약에 민간 기업이었으면 실적이 없으면 바로 구조조정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년까지 아주 안전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시스템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과학에서 실패는 당연합니다. 실패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어려운 거에 도전하다가 나온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새 성공의 척도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아니라 다음 연구비를 또 따냈는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담하고 위험한 도전보다는 안전하고 통과되기 쉬운 과제에만 몰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연구는 더 이상 과학적 탐구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과학적 실력보다는 겉모습과 인맥으로 승부하는 이 이상한 게임의 규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비를 따내는 과정이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1단계, 포장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발표 자료는 화려하게, 목표는 아주 거창하게 잡죠. 그리고 2단계, 심사 과정에서는 학연, 지연 같은 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다음엔 자네가 내 거 밀어주게 하는 식의 서로 품앗이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3단계, 일단 승인만 되면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진척은 있는지 거의 감독 없이 예산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겠습니까?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 두꺼운 보고서 뭉치뿐인 거죠. 그래서 보고서 산업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온 겁니다. 연구의 성공 여부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아니라 최종 보고서가 얼마나 두껍고 그럴듯한가로 평가받는 현실, 이게 바로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지긋지긋하고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공정하고 강력한 새로운 심판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편견, 학연, 지연, 비효율로 얼룩진 이 시스템에 도대체 어떻게 객관성과 효율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인간 심사관은 어쩔 수 없이 편향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 과제면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AI 심사관은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연구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나랑 친한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것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AI의 능력은 그냥 단순히 체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순식간에 해내죠. 예를 들어서 참신성 검토를 한번 볼까요? AI는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수백만 건의 논문과 특허를 싹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런 냉정한 팩트체크를 내놓는 거죠. 이 기술 2018년에 MIT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중복 연구일 가능성이 95%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런 AI 심사관의 도입이 단순히 심사 과정만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서 그칠까요? 천만에요. 이건 그냥 도구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 문화를 여는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파급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우선 연구 윤리가 바로 서게 되죠. 표절이나 데이터 조작 같은 거요. AI의 눈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배경이나 인맥이 전혀 없는 젊은 연구자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대형 연구소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상. 바로 진정한 실력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몇 년 일했나 하는 근무 연수가 아니라 데이터로 똑똑하게 검증할 수 있는 혁신 지수로 완전히 바뀌는 것. 다시 말해서 짬이 아니라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건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머무르는 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사실상 쇠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달파 같은 곳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무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학으로 고위험, 고수익 연구를 이끌죠. 독일의 프라운호퍼는 철저하게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살아남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모델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추진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특히 기존 시스템에서 혜택을 보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가장 크겠죠. 또 AI가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을 평가하느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창의적인 연구는 그 독창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는 따로 관리하는 트랙을 만드는 식으로 이런 우려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AI의 칼날은 날카롭지만 그 끝은 정직하다. 네, 이 변화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숨어있던 불투명함 대신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직함을 마주하는 과정이니까요. AI는 냉정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편견처럼 불공정하진 않죠. 자, 이 모든 논의의 중심을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 연구라는 활동은 과연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일까요? AI의 등장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 세금 100조, 월급 도둑 연구원들의 좀비 연구로 사라지다.